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가장 대표적인 영국 대학 진학 방법이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의 영어 실력이나 아카데믹 능력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영국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옥스퍼드 대학 시티 대학교를 방문할 네, 경우에 네, 대학 실력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컨설턴트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한국 학생과 같은 외국 학생들이 영국 대학에 입학하는 가장 효율적인 루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입니다. 영국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GCSE 과정을 마친 다음 A레벨이나 BTEC, 스코티시 서티피케이트, T레벨 등을 통해 영국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요. 영국 대학의 경우 유학생 비율이 매우 높고 많은 경우 영국의 교육 시스템과는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기에 이런 외국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대학 입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이죠.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영어권 국가에서 비영국식 또는 비국제인증 고교 과정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영국 대학 진학을 희망할 때 거치게 되는 일종의 패스웨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학생 중에는 영국에서 조기 유학을 통해 A레벨을 했는데 성적이 낮아서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또는 국내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해 굳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겠죠. 이런 학생들도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보다 상위 대학이나 전공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입학생의 지위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면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국 대학 중 약 90% 이상의 대학이 이런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에 서티피케이트를 인정하고 국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만큼 영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 역시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영국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 대학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먼저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 대학을 알아보다 보면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여기저기서 만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알아볼 국제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 밖에도 대학 전공 중 파운데이션 이어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또 파운데이션 디그리라는 전공도 있고, 영국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의대 졸업 후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밟게 된다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국제학생들이 영국 대학 학사 학위, 즉 이어 1에 입학하기 위해 선행하게 되는 과정은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서티피케이트라는 의미인데요. 서티피케이트, 즉 영국 대학 학부 진학 요건에 충족하는 과정을 수료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도대체 무엇이고 진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크게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과 소위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은 특정 대학 진학의 조건부 입학 보장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브리스톨 대학교 진학을 퍼스트 초이스로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학생들은 브리스톨 대학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파운데이션 과정에 입학할 때 받는 오퍼레터에 브리스톨 대학교 1학년 입학이 조건부 보장된다는 내용이 이미 기재된 레터를 받고 학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이란 쉽게 말해서 대학을 딱 점 찍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복수의 대학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 예를 들어 매스나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와 같은 과목은 반드시 체크해서 수강해야 하겠고요.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학교에 따라
입학과 동시에 대학으로부터 조건부 입학 오퍼레터를 받을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과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은 진학 대학 및 전공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타 대학 지원이 경우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업해야 하는 과목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과목을 필히 이수 및 요구 성적을 취득해야 하고 파운데이션에 입학할 때 요구되는 영어 능력 성적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인 만큼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대학 학생증이 주어져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죠.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은 대학이나 전공이 미리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학업을 하면서 진학 선생님과 상의하고 친구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내가 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업 과목 역시 희망 학과에서 미리 공지한 과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보통 고교 레벨의 학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또래의 친구들과 가까이 교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내가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로부터 오퍼를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영국 대학 지원 시스템인 유카스를 통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기타 이력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은 어쨌든 해당 대학으로 입학이 보장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루트가 아닌가?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대학 파운데이션 입학할 때 받게 되는 오퍼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컨디셔널 오퍼, 즉 조건부 오퍼라는 점인데요. 조건부란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수강하게 되는 평균 3개의 아카데믹 과목과 영어 과목, 기타 과목을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건부 입학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입학 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초이스형 파운데이션 과정에 들어간 학생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특정 대학으로부터 리젝이 되는 경우도 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특정 대학의 인기학과라면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이 훨씬 진학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대나 약대, 건축, 패션, 디자인, 수의대, 물리치료학 등의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은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은 영국의 고교 과정의 학교에서 GCSE, A레벨, 그리고 IB와 같은 과목과 함께 파운데이션 과정을 운영하거나 혹은 파운데이션 과정 전문 기관에서 대학 내 캠퍼스 또는 월드 스터디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과정 자체가 만 18세에서 19세 학생들, 즉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학교의 관리가 어느 정도 세심하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래의 학생들이 함께 합숙하고 공부하면서 서서히 영국 생활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도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상위대학에 꼭 입학을 하고 싶은데 이 학교들의 부설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이 너무 높아 나의 고교 내신으로는 입학이 어렵거나 혹은 다른 요건이 되지 않아 입학이 불가한 경우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진학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의 희망대학 그리고 전공으로의 진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어떤 프로세스로 입학하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컨설턴트가 학생의 아카데믹 성적, 영어 능력, 기타 학생별 특이사항을 리뷰한 다음 희망하는 대학과 전공을 이야기해야겠죠? 물론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학생이라면 해당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가게 되면 수월하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이라면 컨설턴트와 계속 상의하며 좁혀나가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 적합한 파운데이션 과정을 찾습니다. 먼저 대학 또는 초이스 파운데이션 과정을 고민하고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 초이스라면 해당 기관의 진학 결과를 살펴봐야 하겠죠. 물론 유학 비용이나 학업하게 될 도시, 기숙사, 장학금 등 역시 유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 시기에 열심히 알아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학생의 아카데믹 성적 및 영어 성적과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을 따져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즉 아카데믹 요건으로만 입학 여부를 결정하지만 의대나 아트앤디자인, 건축, 간호학 등의 일부 학과는 별도의 자기소개서와 인터뷰 또는 포트폴리오 심사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로부터 지원에 대한 오퍼나 리젝의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파운데이션 과정 지원은 복수로 지원해도 무방하니 오퍼 결과에 따라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상황이 되는 학생은 영국으로 건너가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학교 담당자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며 학교에 대해 더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전 영국을 경험하고 적응력을 키울 겸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도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학업하게 될 학교 또는 입학을 고려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 튜터로부터 조언도 듣고 기숙사를 둘러보는 등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학교가 정해지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이니까 실컷 즐기고 놀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선 영어 성적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어학 실력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하고요. 과목별로는 선행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학생 비자 발급, 기타 다양한 행정 업무는 유학원에서 도움을 드리게 될 테니 학생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이스형 파운데이션 과정은 아직 학교나 전공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카스를 통해 대학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오퍼를 받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첫 학기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막상 영국 학교를 입학하고 나면 달라진 환경과 향수병 그리고 이런저런 불안함에 학업에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첫 학기 성적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학교로부터 리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과목별로 선행학습은 필수이며 컨설턴트에게 요청해 최대한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휘리릭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을 좀 잡으셨나요?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가장 대표적인 영국 대학 진학 방법이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의 영어 실력이나 아카데믹 능력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영국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국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학업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는 영국 언론 기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물론 다소 편향된 시선을 가진 기사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을 진학한 만큼 무사히 졸업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중요한데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해 남은 건 엉망인 성적밖에 없는 학생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 대해서, 나의 유학에 대해서, 나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보다 부지런히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고민에 힘이 될 수 있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